안녕하세요. 격변의 시대, 한 인물의 운명이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드라마틱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실까요? 고려 말, 한반도를 뒤흔들던 거대한 혼돈 속에서 충직한 무장이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성계. 그는 조국 고려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전장을 누볐던 영웅이었죠. 하지만 과연 그가 단순히 권력을 탐했던 야심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했던 것일까요? 한 나라의 굳건한 충신이자 백성의 영웅이 어떻게 스스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의 시조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깊고 복잡한 내면의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성계라는 인물이 마주했던 시대적 딜레마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반전의 순간들을 마치 한 편의 대하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고려의 변방, 거친 북방 국경을 굳건히 지켜내던 한 무장이 있었죠. 바로 이성계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장을 누비는 병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입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는 왜구의 침략이 고려의 해안을 유린할 때마다 이성계는 칼을 들고 최전선에 서서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왜구가 격퇴되었고 백성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죠. 단순히 왜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두건을 쓴 홍건적의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고려의 수도 개경까지 위협했을 때도 이성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내며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의 칼끝은 언제나 승리를 향했고 그의 용맹함은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깊은 신뢰와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죠. 백성들은 그를 나라를 지키는 북방의 영웅이라 부르며 폭풍우 속 흔들리는 고려의 돛대와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전장에서 칼을 휘두르며 나라를 지키는 동안 고려의 내부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돌아와 갑옷을 벗어던지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죠. 백성들은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날마다 피폐해져 갔습니다. 반면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며 막대한 토지를 독차지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택에서는 밤늦도록 흥청망청 술잔이 오갔고 비단옷을 입은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조정은 무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은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았고 국정은 파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할 조정은 그저 혼돈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는 전장에서 용감하게 싸워 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고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는 피폐해진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대비되는 권문세족들의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충심을 바쳐 지켜온 나라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 그저 붓과 벼루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문신들은 무능했고 부패한 권문세족들은 나라를 좀먹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충심은 견고한 바위 같았지만 고려의 현실은 그 바위에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는 과연 흔들리는 충심을 부여잡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계속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부조리를 끝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까요?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고려는 또 다른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쪽의 명나라가 천령이라는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고려에 내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자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당시 고려의 실권을 쥐고 있던 최영 장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오히려 요동을 정벌하여 명나라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동정벌은 고려의 오랜 수건이기도 했지만 당시 고려의 국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리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최영 장군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요동정벌이 추진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무리한 원정의 선봉에 서게 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그는 요동정벌의 무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깊은 번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에 병사들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의 내적 갈등은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는 과연 이성계로서의 충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백성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가요? 이성계의 인생에서 그리고 고려의 역사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성계는 요동정벌의 명령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무모한 계획이 고려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했죠. 당시 최영 장군은 명나라가 천령이 설치를 요구하며 고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분노하여 요동을 공격해 기세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실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한여름 장마철이었죠.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범람하고 병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장비를 짊어진 채 진흙탕 길을 건너라 지쳐 쓰러져 갔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는 전염병을 불러왔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더욱이 요동은 광활하고 험준한 땅이었고 명나라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이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고려의 남쪽 해안은 왜구들의 침략으로 시달리고 있었죠. 주력 부대가 요동으로 떠나면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성계는 이러한 현실적인 난관들을 최영 장군에게 수차례 진언했습니다. 그는 고려가 대국인 명나라에 맞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며 한여름에 대군을 동원하면 병사들이 습한 기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을 것이라 힘주어 말했죠. 게다가 멀고 험준한 요동 땅에서 군량미를 제대로 보급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고 주력 부대가 북쪽으로 향하면 남쪽 해안을 노리는 왜구의 침략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성계는 이 모든 이유를 들어 요동정벌의 무모함을 역설했던 겁니다. 하지만 최영 장군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고려의 자존심과 명분에 사로잡혀 이성계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비와 질척이는 진흙탕, 끝없이 이어지는 행군에 지친 병사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죠. 말들도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마침내 압록강의 지류인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범람했고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고립되었고 보급은 끊겼습니다. 전염병은 창궐하여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성계는 망연자실한 채 병사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충신과 백성의 안위,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저울질하는 격렬한 갈등이 휘몰아쳤습니다. 과연 이대로 나아가 죽음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명령을 거역하고 백성을 살려야 하는가? 이성계는 밤낮으로 고뇌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명나라 군의 칼날이 아니라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 고려, 백성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에게는 고려의 충신으로서의 명예와 한나라의 지휘관으로서 백성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쏟아지는 빗속, 천둥 번개가 치는 어둠 속에서 그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회군하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병사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군사적 판단을 넘어 고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군 소식이 개경에 전해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경악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최영 장군은 이성계의 배신에 분노하며 즉시 토벌군을 보낼 것을 명령했죠. 그는 이성계가 자신에게 칼을 겨눌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이성계가 스승이자 상관인 최영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를 지탱하던 가치관과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조정 대신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고려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은 그의 삶뿐만 아니라 고려라는 왕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서막이 된 것이죠. 이제 충심을 버리고 백성을 택한 이성계의 선택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대립과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성계는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이어나갈까요? 그의 칼끝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위화도 회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 이성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개경으로 향했을 때 고려의 수도는 이미 폭풍전야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충심을 버린 선택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대립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성계의 칼끝은 이제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 앞에는 거대한 산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스승이자 고려의 마지막 기둥이라 불리던 최영 장군과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죠. 요동 정벌을 강행하려 했던 최영은 이성계의 회군을 반역으로 규정하고 군사를 일으켜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민심은 이성계에게 기울어 있었고 전세는 빠르게 이성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최영 장군은 이성계의 군대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죠. 한때 고려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두 거목의 비극적인 충돌은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유백일에 오르며 최영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내가 만약 탐욕을 부렸다면 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의 외침은 백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사라져가는 그의 뒷모습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려를 지탱하던 마지막 정신적 지주가 무너져 내리는 비장한 순간이었죠. 최영 장군을 제거한 이성계는 이제 고려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하지 않았죠. 이성계는 오랜 시간 고려의 개혁을 열망해왔던 신흥 사대부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정도전을 필두로 한 이들은 이성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고려의 낡은 제도와 부패한 권문세족의 특권을 뿌리부터 흔들며 백성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했죠. 토지 개혁을 통해 권문세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몰수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며 관리 선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개혁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성계와 신흥 사대부들은 밤낮으로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전으로 가득했죠.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그들의 열망은 새로운 시대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했을 리 만무합니다. 고려의 구질서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정몽주와 같은 고려의 충신들은 이성계 세력의 역성혁명 움직임에 맞서 고려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이성계 세력과 고려 충신들 간의 팽팽한 대립과 암투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고려의 마지막 보루였던 정몽주를 선지교에서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 사건은 고려 왕조의 명맥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이성계 세력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정몽주의 죽음은 고려의 운명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후 고려의 왕실인 왕씨 일가들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아야 했습니다. 유배되거나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장면들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대가로 치르고 열렸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은 피할 수 없는 대립과 고뇌, 그리고 수많은 희생 속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이제 단순한 무장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는 정치적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정치적 수완은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를 넘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과연 이성계는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의 용포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다음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